행정사 1차 대비요. 나올 것만 정리합니다. 나올 것만. 그래서 이번 시간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과 반대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에 대한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다뤄볼게요. 그래서 행정규칙 자체는 여러분 원칙적으로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죠. 행정규칙 자체는 법규성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그 법규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 논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형식 자체가 법규명령 형식인데 그 내용적, 실질적 내용 자체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행정규칙인 경우입니다. 그죠? 그래서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이란 것은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정립된 행정규칙을 말해요. 가령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실질적 내용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 경우 이런 경우 그 법규성이 과연 인정되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대립하고 있다. 학설 대립하고 있다 중요하지 않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판례 입장입니다. 학설은 대립하고 있겠죠. 근데 판례 입장이 뭐다 이겁니다. 자, 판례 입장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그죠? 부령 형식의 제재적 처분 기준에 따라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있는데 법규 형식이 대통령령인 경우에는 법규 명령서를 따르고 부령 형식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행정규칙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형식설, 법규 명령설 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다. 즉, 이 무슨 말이죠? 제재적 처분 기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요, 불형 형식은 뭡니까? 불형 형식으로 정해진 제재적 처분 기준, 이거를 행정규칙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에 요게 중요하겠죠? 불형 형식의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요 판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해서 다뤄야 될 판례 입장이다. 요거 하나 정리해야 돼요. 자, 그 전에 기출질문 어떻게 나오냐면요. 판례는 대통령 행사 재량권 행사 기준이 대통령령 형식인 경우에는 법규성을 인정하죠. 인정하지 않는다. 틀렸다. 그 다음에 청소년법 시행령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에 관한 과징금 수액은 정액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으로 보았다. 이것도 하나 결론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요 마지막 질문.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의 기준이 불형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야 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러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는요. 자, 형식 자체는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형식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소위 법규명령이다라고 보았다. 요거 하나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시행규칙 11조 4항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형식은 불형 형식이라 하더라도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서 이거는 법규 명령이다라고 보았어요. 그것을 단순히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요거예요. 불형 형식인 경우에도 법규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 요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기출집이 이렇게 나오겠죠?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따라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11조 4항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나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라고 나오면 그래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나오면 틀린 지문이겠죠. 요 지문 요 판례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 자 기타 법적 성질에 관련해서 요런 지문들은 그 오지선다 중에 하나 깔 수 있겠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불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이다. 그래서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법령의 위임 없음에도 법령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불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 이것은 행정명령이 지나지 않아서 구속력은 없다. 그 외에도 자 학교장, 교사, 초빙제, 실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는다.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특정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 법규 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 인정할 여지 없다라고 판시했다. 그죠? 그 다음에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했다. 이 역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죠? 그 외에도 행정규칙으로 본 사례들입니다. 요거 마지막 요거 중요하겠죠?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 그러나 불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 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적 성질이 법규 명령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관할 담당 공무원은 준수 응할 의무가 생긴다. 그래서 상대방은 선행처분인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요 판례에 이렇게 나오죠. 장래의 제재적 가중처분 기준을 대통령이 아닌 불령 형식으로 정한 경우 이미 제재 기간이 경과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틀린 지문 나옵니다. 요걸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판례도요. 형식 자체를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경우 불령인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했지만 그 처분 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그 전제 요건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뭐다? 법규 명령인지 이건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법규 명령이다.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판례는 이게 법규 명령이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그죠? 단순히 뭐다? 이거는 선행 처분의 그 취소 소송, 그 처분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취소 소송을 통해서 불이익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죠? 다른 말로 제재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됐다라고 판시했다 이겁니다. 요 판례, 그죠? 중요하겠죠? 요 판례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출지문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잘 정리해야 돼요. 그 다음 지문이요. 반대죠? 형식 자체는 행정규칙 형식인데 내용, 실질적으로는 법령의 보충적 성질을 갖는 법규 명령의 내용을 갖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행정규칙의 성질에 대해서 역시 학설은 견해 대립하겠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어떤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수임 행정기관이 그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을 보충하여 규정한 경우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일관되게 어떻게 봅니까?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요 판례요. 국세청장의 훈령인 재산 제세 사무처리 규정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이것은 상위의 법령과 결합하여 법규성을 갖는다라고 판시한 이래로 법규 명령으로 보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출지문 나옵니다. 재산권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은 그죠? 전문적, 기술적 사항,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정에 한정된다. 예요.
그래서 관련된 지문 계속 보겠습니다.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우리 판례 입장 뭐라고 본다 그랬죠? 법규 명령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그래서 뒷부분 수임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이나 규정 형식으로 법령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구체적 행정기관의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 효력에 따라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다는 거. 그래서 성질 자체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한다는 것까지 기억해야겠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법령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법령의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권한 행사의 절차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시는 그 당의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 그죠?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다. 실질적 내용이 구체적 사항,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그 권한 행사의 절차 방법을 고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형식은 그 행정규칙 형식이지만 실질적 내용, 법규적 내용을 갖고 있는 행정규칙으로서 그 성질은 법규 명령이다라고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해서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토지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무원 시험에서 좀 지엽적인 판례 결과에 대한 암기성 문제죠. 행정사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요. 지저분하니까. 그리고요, 법령 보충 규칙의 한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령 보충 규칙, 그죠? 행정규칙 형식 법규 명령을 폭넓게 인정을 하게 됐을 때 뭐에 반합니까? 의회 입법 원칙에 반할 수가 있다. 따라서 제한적으로 인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위임 입법 한계를 준수하자 이거예요. 포괄 위임은 금지된단 말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성격을 법규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법규 명령에 관한 법리가 적용돼야 된다. 즉 이거죠. 상위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요구되는 것이고 당연히 포괄 위임은 금지되는 겁니다. 공포 여부는 공포될 필요 없다. 어떤 수단으로든 공표되면 그만이에요. 형식적으로는 행정규칙이기 때문에 공포는 요하지 않는다는 점, 이것도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의 수권에 의해서 인정되고 그 수권은 포괄위임 금지 원칙상 구체적, 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해서 행해지자. 오케이. 행정규칙 공표 자체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둘 다 아니나 행정절차법에서는 행정청은 필요한 처분 기준에 대해서 처분의 성질에 비추어 될 수 있는 한 구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수단으로든 공표되면 된다. 그 다음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때 고시 등 행정규칙은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것도 옳은 지문 되겠죠. 그 다음에 자 고시가 법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준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해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 이것은 그 자체가 법령은 아니고 행정규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뭐다? 공포가 성립 요건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표시 통보함으로써 그 효력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옳은 지문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에서 세부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이를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였다면 이거는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도 잘 헷갈리면 안 돼요.
그 절차를 어겼다는 겁니다. 절차 방식에 위배됐기 때문에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기 해설 잘 나와 있죠. 상위 법령의 위임 규정에 특정하여, 그죠? 특정하여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는데 이거를 고시로 했다 이겁니다. 뭔 말입니까? 권한 행사에 특정된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식에 위배되었다. 따라서 상위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다. 요것도 은근히 오답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즉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더라. 그 다음 문제, 재량권 행사의 준칙의 행정규칙이 있으면 그에 따른 관행이 없더라도 평등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 구속을 받게 된다.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면 이것도 좀 지엽적이죠. 이렇게 안 나옵니다. 다행히 평등 원칙이나 관행이 없더라도가 틀렸죠. 네. 관행이 있어야죠. 네. 행정 관행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평등 원칙 혹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따라 자기 구속을 받게 되는 것이지 관행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자기 구속을 받지 않는다. 아시겠죠?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거는 그냥 틀리게 만들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문제를 꽈다. 예. 중요하진 않아요. 네, 이런 거 틀리면 안 되겠죠? 어쨌든 행정규칙 관련해서 그 법규성 인정 여부 관련해서 행정규칙 형식 혹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혹은 법규명령 이거 봤고요. 이에 대한 법규성,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가에 대한 우리 판례 입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살짝 쟁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